바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의 주제는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의 방향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으로 이주량 스태피 혁신성장정책 연구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앞서 발표자 두 분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토론자분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 아셈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센터 사무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김영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 정책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병헌 기술경영경제학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장재 키스텝 혁신전략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부원장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주량 본부장님께서 패널 토론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태피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장 이주량입니다. 먼저 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장내를 가득 메워주시고 저희가 개최하는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R&D 지원정책 포럼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두 분의 발표를 들으셨고요. 5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오늘 토론자들께서는 사실 중소기업 R&D 또 중소기업 정책 분야에서 거의 평생 동안 연구해 오시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계신 이런 분들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실제 중소기업을 하시는 경영자분들은 이번에는 모시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다루는 토론의 주제 자체가 이 지원 정책이라는 기초와 베이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 기업분들의 의견을 아직은 들을 단계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토론의 순서는 일단 인쇄물에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질의응답이 생기면 발표자분들께 이제 다시 한번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플로어에 계신 질문을 한 2-3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장의 아주 큰 역할 중에 하나 이제 시간 관리를 하는 건데요. 시간 관리를 딱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아셈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센터의 김세종 사무총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세종입니다. 또 이렇게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또 공부가 많이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좀 관심은 있었지만 잘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았었는데, 오늘 두 분의 전문가분께서 발표를 해주신 내용을 보니까 공부가 좀 많이 됐고,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 R&D의 방향, 전략 이런 걸 수립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발표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중기 R&D의 문제점들을 여러분이나 저나 다 공감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그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았었는데, 오늘 두 분 발표를 보면은 좀 어느 정도 해법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중기 R&D 부분의 문제는 좀 중요성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기 R&D에서 우리가 지금 크게 고민하는 건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원 대상을 좀 바르게 선정할 거냐,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원 분야가 올바른 분야이냐, 이게 정말 전략적으로나 아니면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원 성과가 과연, 그렇다면 정부가 지원을 했으면 그 지원 성과가 단기간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의 문제를 이제 그동안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가 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빅데이터 기반의 R&D 관리를 하게 되면은 전략성이나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전략성과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정량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 비정량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며 이걸 어떻게 정량적 데이터와 결합을 시켜서 지금 두 분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소기업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는 굉장히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의 문제는 이 R&D 지원기관의 역할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중소기업 R&D가 뭐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려주기 살포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택과 집중 또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형평성 문제는 좀 차치하고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데이터가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데이터들이 과거의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또 미래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을 해서 우리 중기 R&D 방향의 전략성을 찾아가는 거에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데이터 기반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지금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대부분의 그 경제 데이터들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소규모 기업이라든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기업들은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하게 되면 데이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선택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완해 가면서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전략성과 방향성을 좀 극복하면서 이제까지 논란이 되어 있던 중소기업의 R&D 성과를 도출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중소기업 R&D의 어떤 방향,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세종 사무총장님 감사드리고요. 역시 중소기업 R&D를 지원할 때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그리고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사실 풀리지 않는 문제 같은데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을 한번 가져보자,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부처에서 나와주셨는데요. 그 실제로 중소기업 지원을 총괄하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김영태 기술인재정책관님을 토론자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통상 이런 데 오면 맨 마지막에 시키는데 굉장히 빨리 시키시네요. 편하게 아무 말이나 하라는 뜻으로. 뭐 문제 다 주시면 막판에 잘래 해결책 내놔라. 뭐 그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숙명인데 굉장히 조금 생소한 분위기입니다. 그럼 저도 한번 질러볼까요? 제 역할이라는 게 사실 현장에 많은 수요를 받아서 그거를 당장 좀 해결해야 하는데 좀 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세미나에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요. 정신을 문득 차리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라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게 한 두 달이 채 안 된 상황이라,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 장관 후보자님 어제 청문회 보셨겠지만 뭐 그것 좀 서포트 하느라고 뭐 거의 한 2주 정도는 정신없이 살아서 지금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 빅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굉장히 시적절하면서도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과기부와 우리 부가 갖고 있는 중소기업 DB의 어떤 좀 일관성, 어떤 통합이라고 할까요? 통합까지는 좀 얘기를 섣부를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데이터의 어떤 일관성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일관화시킬지는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돼서 돌아서서 많이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평소에 조금 그 R&D 정책에 대해 불만이 많던 사람이라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이 되니까 굉장히 말이 좀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의 역할은 특히 중소기업 영역을 놓고 보면 굉장히 복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술이냐 기업이냐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과제다 보니까 기술만 놓고 전략을 짤 수도 없고 기업만 놓고 전략을 짤 수도 없는 그 2차원, 최소한 2차원 이상의 방정식을 같이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일 거다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 그 영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셀프 셀렉션하고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지는, 내가 원하는 기술 개발을 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런 구조를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수많은 지적이 되어 있는 어떤 프로세스상의 기획 단계부터 또 어떤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또 뭐 사업화까지 가고 대박이 나고 하는 그런 전반적 흐름에 있어서 기술 개발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역은 중소기업이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제대로 R&D 할 수 있는 어떤 토양, 스트럭처를 만들어 주는데 기본적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그게 그동안에 선임자들이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니드가 있으니까 그 니드에 대한 정리부터 그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정리부터 조금 더 체계화시켜 나가야 되고 그거 자체도 이미 빅데이터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그 R&D를 하는 방식이 스탠드얼론 독자적으로 하는 것들을 중심에 두고 있는데 저는 조금 그 방향을 좀 크게 틀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당연히 시장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교수님들과 이렇게 쌍으로 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엮여서 이렇게 R&D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제도적인 장치는 그거보다는 스탠드얼론 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협업을 하고 그 굉장히 지금 데이터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시대에 기업들과 연구자들과 이 다른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엮어줄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클러스터화 이런 이슈하고 관계되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그 정부가 과연 위험 감수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 어떤 기업의 어떤 기술을 타겟팅해서 위험 감수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소위 좀비 기업들의 연명 수단으로 R&D가 이용되는 게 맞냐라는 무수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바가 아닙니다. R&D의 본연의 업무, R&D의 본연의 뭐 역할, 그걸 위한 정부의 역할 충분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전반적인 동의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의 키 포인트는 그럼 중기부가 또는 그 중소기업 R&D가 그 기업에 어떤 위험 감수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다시피 사업화나 기업 자체의 생존 내지는 상용화와 연결이 하는 그 이슈는 어떻게 다뤄갈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만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스스로 지른 얘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보통 이런 토론회가 그 부처에서 오신 분을 제일 뒤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그 대책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또는 정책 추진의 불가피성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배치하니까 훨씬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 토론자 이론으로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자주 활용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토론자신데요. 저희 연구기관에 이제 볼 때 대학이나 출연형 같은 전문 연구기관을 R&D 지원하는 것이 것보다 중소기업 R&D를 지원하는 게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대학이나 전문 연구기관들은 그 자체로 정부의 영역이고 그리고 시장 실패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중소기업은 정부의 영역과 시장의 영역이 섞여 있고 정부 실패와 민간 실패가 섞여 있는 영역이라 훨씬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또 깊이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연구해주고 계신 그 기술경영경제학회 이병현 회장님, 광운대 교수님이시기도 하신데요. 이병헌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그 우리 김영태 국장님 원래 평소에는 아주 그 크리티컬하게 코멘트를 많이 하시는데 막상 또 맡으시니까 굉장히 조심하시네요. 오늘 그 토론자 중에 학교에서 온 사람은 저 혼자인데요. 저는 좀 맘 놓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해서 어떤 그 이제 2년을 넘어서 이제 중반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간에 문재인 정부가 물론 뭐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을 3대 축으로 해서 지금 이제 경제정책을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 되고 있는 분야가 혁신성장. 그 중에서도 안 되는 분야가 뭐냐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어떤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 이게 제일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왜 안 되느냐? 저는 문재인 정부가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김영태 국장이 좀 계속 고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지가 않다. 현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냐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R&D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투자 성과를 제고하는 거는 민간이 할 영역이고요. 정부는 손해를 보더라도 또는 손실이 나더라도 민간이 못하는 또는 민간의 어떤 향후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씨앗을 만드는데 선도적인 투자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R&D 지원하는 거는 지원금 주는 거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으로 보면. 근데 이거를 자꾸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성과를 높이겠다고 접근을 한다는 것은 시장을 망치는 짓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부가 그렇게 해서 좋은 기업을 오늘 말씀하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유망 기업을 선택을 해서 정부가 투자를 해버리면, 정부가 지원을 해버리면 민간 투자는 어디 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민간의 돈과 정부의 돈을 자꾸 한 주머니에 같이 섞으려고 하지 마라. 근데 현 정부의 정책이 상당 부분 자꾸 그걸 섞고 있어요. 특히 어떤 미명하에 그러냐면 그러니까 민간이 앞장서서 하고 정부는 도와주겠다라는 식의 정책 노선을 견지하고 있어요. 현 정부가. 근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가? 민간이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낮고 수익이 보이고 단기적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스템을 개혁할 수는 없는 거죠. 민간 투자에 맡겨서는. 그런 의미에서 선도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오늘 그 발표하신 그러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과학화를 하자. 전 동의합니다. 다만 그 앞에 그 인공지능이 철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 없이 유망한 기술과 기업을 골라서 정부 돈을 태우는데 AI를 이용하기 시작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효과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어지럽힐 뿐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영역이 정부가 진짜 해야 되는 분야를 잘 골라내는데 활용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목적 함수가 단순히 아까 얘기한 행동 부가성, 그 다음에 이런 그 산출 부가성, 인풋 부가성 이런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부가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R&D 투자를 통해서 혁신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아웃풋으로 보고 그거에 따라서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혁신 시스템을 이 컴플렉스 시스템에서 어디를 건드려야 전체가 잘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 하는 걸 찾는데 활용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빅데이터 기반의 AI 분석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그거를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데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논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책을 디자인할 때 그 정책의 기술이나 그다음에 정책의 수단, 방법 이런 것보다는 정책 철학을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그런 질문과 관련해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발표자 두 분에게 따로 시간을 드릴 테니 이제 토론자들이 토론 내용에 대해서 애대해 주실거나 아니면 답변해 주실 거는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아까 발표자 두 분은 데이터의 긍정적인 면 그리고 그다음 가능성, 잠재력 이런 거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데이터를 씀에도 불구하고 또는 써야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유의해야 될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네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한평생을 R&D 국가 R&D 정책의 연구 그다음 기획 평가에 임해주신 저희 키스텝의 혁신전략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이장재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장재입니다. 먼저 김 정책관님 R&D 영역으로 지금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과거에 저희도
키스텝이 주로 이제 기재부하고 초창기에 예산 배분 조정 일을 하다 보니까 평가와 하다 보니까 그 특히 경제하신 분이나 외부 그 R&D 외부에 계신 분들이 보면 이게 R&D가 정말 뭐 그 계속 뭐 새는 돈이 아닐까 그런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가 정말 또 이게 그 중요한 영역이고 또 이걸 통해 국가가 정말 뭐 어떤 면에서는 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제로 R&D만이 정말 진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상당히 그 오히려 옹호하는 형태가 그런 분들로 많이 좀 전환된 부분을 봐서 그 김정책관님도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일단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봐주시되 이 정말 그 기술 개발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갈 길이라는 걸 조금 더 그 이해하시고 좀 이쪽으로 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가 굉장히 잘 그 이 조합된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저는 그 발표에서는 보면 약간 중소기업 R&D에 대한 성찰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새로운 길이 뭐 여러 길이 있지만 이런 길이 존재한다는 걸 또 이제 한번 제시하는 아주 좋은 구성이 아닐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먼저 첫 번째 그 발표에서 저는 조금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 부가성 어디셔널리티라 그러면 실제로 부가가치 창출인데요. 그 기술 그 개발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그 10페이지와 12페이지의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그간의 그 이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했다는 결과가 없더라고요. 이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 분석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정책이 잘못됐든지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 존재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김 정책관님께 제가 좀 먼저 처음에 말씀을 그 나눈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부분은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중소기업 전용 R&D를 2배로 늘리겠다 그러는데 이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R&D 2배 늘리겠다? 저는 이거는 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어떤 형태로 되든 간에 많은 그 뭐 리소스를 활용하든지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한 번은 그 중소기업 R&D가 지금 이렇게 가야지만 제대로 간다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한번 저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중소기업 R&D가 한 기업이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성공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즉 그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뭐 폴로마 교수가 얘기하는 신성장 이론 또 내생적 성장 이론에 따르면 기반이 존재하고요. 수많은 여러 가지 기술 개발 기반이 존재하는 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잘 잡은 거죠. 한 기업이 그 기반 속에서 자신이 가는 경로를 잘 잡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지. 한 기업이 뭐 내가 잘나서 그냥 R&D를 하니까 이게 좀 대박이 났다. 저는 그렇게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그 저변적인 부분들 뭐 이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그 우리 이병헌 회장님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뭐 우리가 민간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정부가 엄청난 투자를 해야죠. 이건 뭐 효율성을 볼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실제로 기술 개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뭐 마켓 부분이라든지 또 규제 문제 또 다른 그 장벽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영역에 대해서만은 그래도 AI가 그래도 효과적으로 좀 작용을 해서 방향성을 그 제시해 주는 방향. 특히 오늘 문용호 그 전 부원장님 발표 속에 악마의 강이라는 부분이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면 중소기업 각자가 수많은 인력과 예산 노력을 투입해야 되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부가 하나의 공공 인프라로서 그걸 갖춰주자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 프로 바뀌면서 이제는 좀 기획 기능이 저는 굉장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거는 어떤 그 집행 기능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러면 이제는 좀 과감하게 국가적 R&D에 대한 새로운 기획이 저는 존재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 중에서 어떤 면에서는 좀 기획 중심으로 좀 미래 신기술 내지는 중소기업이 이런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갈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 중소기업부에서 이제는 이런 걸 좀 중소기업 중심으로 그 이 기술 개발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이러한 노력들, 특히 데이터 기반이 앞으로 중소기업 R&D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라고 생각되고, 또 중소기업의 확실한 뭐랄까 이 R&D 지원의 성과들, 그리고 아울러 앞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측면에서의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구축은 뭐 저는 아무리 빨라도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벌써 많이 가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것도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공공 데이터만이 아니고 민간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중소기업이 정말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좀 커스터마이즈된 형태에서의 R&D 지원 시스템을 저는 해줄 것도 이제 AI가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그렇게 하고, 뭐 물론 그래도 궁극적인 최종 의사 결정은 중소기업 CEO가 내리겠죠. 우리가 뭐 이거 해주면 정말 반드시 100% 성공한다, 우리가 뭐 이거 보장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가 인프라 기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저는 최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데이터 기반의 R&D 지원 이 노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계기들이 지속적으로 좀 지속화되고, 또 중기부도 빨리 좀 행동을 취하셔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뭐랄까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워가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하고 또 제언해 주셨는데, 나중에 또 따로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조영삼 부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저도 세미나 경험 중에서 제가 마지막에 토론을 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분의 발제하신 분들의 내용이 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앞에 발표하신 자료에서 중소기업 우리가 혁신 정책인데 혁신 부가성에 대해서 누군가가 궁금해하거나 그걸 열심히 측정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정책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와 집행 당국이 활용하게 하기 위한 건데, 왜 의사결정권자의 수용성을 제약을 했을까? 이 문제도 차제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연구하고 분석하는 쪽에서 연구 분석자의 입장에 많이 서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스스로를 정책 집행 당국이라고 가정하고 만약에 모델을 설정을 한다면 분명히 저는 다른 형태의 결과물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문 박사님 부분들은 저는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정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우리 앞에 접근이 어려웠던 방대한 그리고 유용한 정보들이 우리 앞에 쏟아져 나오는데, 과연 중소기업 R&D 관점에서 이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이 문제부터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 생각을 듣고 좋은 발표 들었습니다. 오늘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에 대한 필요성은 앞부분에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우리가 데이터 정보, 과학, 객관 이런 형태의 정책 성과 분석 얘기를 한 지는 꽤 오래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지금 계속 시행착오가 반복되는지를 좀 되돌아보면, 주장이 강한 반면에 치밀한 설계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단숨에 완성도 높은 어떤 체계를 가려고 하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비가역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서 중요한 것이 에비던스입니다. 그런데 이 에비던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국은 앞으로 증거 기반 또는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의 성패를 가늠할 요소 같은데요.
이 에비던스라는 게 정책 성과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책 성과는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책은 탄생할 때 목적을 가지고 탄생하거든요. 여러분들 사업 그 정부 예산서 보면 맨 앞에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을 달성했는가 안 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정책 성과 평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책 목적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통해 투여된 기업의 성과를 측정을 해요. 이것이 정책 성과 평가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오히려 정책 성과 평가가 제대로 되려면 정책의 목적성을 좀 더 우리가 엄밀하고 책임질 수 있는 형태로 규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선행돼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데이터 기반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유용성과 함께 한계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 기반이 만병통치약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금융 시스템에서 금융자원을 배분할 때 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이 은행의 금융시장의 금융자원을 배분하는 척도이기도 하지만 금융시장의 시장 실패의 가장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기반도 기계적인 데이터 분석 시스템 자체가 또 다른 실패의 요인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중소기업 R&D에서 우리가 관가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시행착오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되 그 활용의 적정성 부분들을 우리가 합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가 활용한다면 이것은 우리한테 분명히 약이 될 것이다. 이 부분들을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데이터 분석이 정책 성과 평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정책 수요를 새롭게 발굴하고 그것들을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공유하게 하는데 더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참 오늘 논의를 하면서도 저도 참 허전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중소기업 R&D의 99%가 혁신의 바다와 동떨어져서 심신야산의 계곡에서 그걸 혁신의 바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초융합화 시대라고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직면해 있는 혁신 환경은 개별적으로 자원과 역량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 고립적으로 폐쇄적으로 혁신 활동을 해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척박한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혁신의 바다로 끌어낼 것인가. 그걸 이름하여 우리가 개방형 혁신이라고 해요. 개방형 혁신이라고 하는 중소기업 R&D 정책 과제를, 그게 데이터 기반이든 무엇이든 어떻게 우리가 다뤄낼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가 좀 더 추가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5분 토론자들의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짧게 요약을 하면, 정리를 하면, 일단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에 의미가 있다. 그런데 데이터가 다는 아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한계점에 대한, 그리고 철학에 대한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보완돼야 될 거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이걸 토대로 아까 그 발표해 주신 두 분께 다시 그 발표 내용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대로 그 스태피 오승환 박사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소중하신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토론자분들 이렇게 성함이랑 매칭해서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나왔던 주제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계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비 기업, 한계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좀비 기업이나 한계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기업 동학 측면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기업들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계 기업이 없을 수는 없죠. 좀비 기업이 없을 수도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 R&D 지원을 받은 기업들 중에서 좀비 기업을 뽑아내서 이거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과한 좀 지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연구들 역시 그 데이터 기반에서 진짜 중소기업 R&D 지원을 받은 기업들 중에서 좀비 기업들이 정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기업들인지, 사실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어떤 재무적 관점에서의 어떤 산식을 가지고 이 기업한테 딱 명명을 지어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더 그냥 그 좀비 기업에 대한 색깔을 딱 입히고 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이라던가 데이터 기반의 연구가 시장 실패의 영역을 발굴하고 하는 데 쓰이는 것은 적정하나, 근데 이제 어떤 뭐 특정 중소기업들, 유망한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거나 유망한 기술을 발굴하는 곳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 저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자체는 분명히 시장이 실패가 되는 곳에 지원이 돼야 되고요. 제 발표나 문영호 박사님 발표에서도 시장이 실패가 발생하는 지역을 분야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발굴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선정평가 모형 관련된 이야기는 정부 시장의 실패라는 측면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중에서 글로벌 진출을 해서 정말 그 유니콘 기업, 강소기업 이런 기업들로 이 크는 기업들이 상당히 부족하죠. 사실 이게 이제 시장의 실패인지 그 기업 자체의 어떤 우리나라 기업 구조의 문제인 건지 기업 산업 생태계의 구조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어떤 정부 지원의 문제인 건지는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역시 어떻게 보면은 민간이 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글로벌 기업이 강소기업이라든가 유니콘 기업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분명히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 방식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더 적절한 기업들을 잘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들도 분명히 필요하다. 다만 이게 꼭 중기부가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어떤 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기업들을 키워내야 되는 산업부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분야에서도 이제 데이터 기반의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저도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저도 분석할 때는 연구자 입장에서 항상 분석을 합니다. 어떤 재밌는 주제가 있는지 항상 생각해보고 이 주제를 좀 검증해볼까, 이런 측면에서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제가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연구를 하는 어떤 그런 로직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좀 정책 연구자로서도 좀 반성하는 기회가 됐고요. 좋은 말씀 다 감안해서 향후 앞으로 이런 연구들을 스피에서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나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더 나은 정책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서 문영호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 김세종 총장님께서 비정형 데이터 활용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연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병헌 회장님께서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유형이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도 뭐 100% 동감입니다.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하는 걸 사실은 제가 이제 예시를 가지고 과제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모양을 이제 그려봤지만은 뭐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중소기업 지원에 우리가 보면은 뭐 자금을 지원하고 법 제도를 개선하고 뭐 세제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또 다른 무기를 하나 지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과제 선정하거나 중소기업 개별 중소기업을 우리가 모니터링 지원하는 걸 적극적으로 안 가져가 됩니다. 사실은 바람직하기로는 그런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주는 게 더 효율적이도 있어요. 이제 뭐 그거는 선택의 문제 같은데 어떻든 간에 왜냐하면 중소기업 R&D 구조가 여러 가지는 나눌 수 같아요. 지금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뭐 10% 20% R&D 하는 핵심 기업 중에서도 10% 20%겠죠. 그렇지만 어떤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나 방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제 포커싱을 주고 디렉션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걸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실은 데이터로 분석도 가능해요. 좀 더 깊이 나갈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가의 데이 트레이더가 AI 다 하는 거 아시잖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이런 쪽보다 훨씬 민감한데 왜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뭐 여기는 그것보다 훨씬 하나의 방향성만 있고 수많은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디렉션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것들은 정책적 함의는 다양하게 이제 포함을 시키면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데이터나 AI를 활용하는 게 뭐 처음에는 도구로 활용해야지 그쪽에 지배당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는 말에 저도 뭐 100% 동감합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오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데이터가 지배하는 중소기업 R&D 지원 체제 이런 측면을 제가 너무 강하게 이제 예시를 보여줘서 이제 그렇게 좀 그한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이나 방향성을 결정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나 AI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그 생산적으로 그걸 처리하는데 저기 활용하는 방법이 뭐 충분히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과정에 과제 선정에 도움을 받아서 과제 심의하시는 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받고 물론 등수를 매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 중소기업은 사실은 엑셀런시만 고려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우리가 지원하는데 상태는 알고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고려가 있더라도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상태를 정확히 어느 정도 알고 정책적 지원이 이런 게 필요한 관점에서 한번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데이터의 연결과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고민해보고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 발표자와 토론자의 이야기들을 들었고요. 이제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 의견은 한 두세 분 정도 연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한 번에 그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이 있으신 분은 그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 혹시 질문인데 특별히 어떤 분이 답변을 원하시면 그것도 좀 밝혀주시고 아니면 코멘트면 그냥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마이크 갖고 계신 분 먼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간 기관에 있습니다. 나이스평가 정보의 박병수 본부장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기술평가, 기술금융 기술평가를 총괄하는 본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 잘 들었고요. 공공기관 세미나를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기술평가를 지금 한 19만 건의 기술평가를 하고 있고요. 차주로는 7만 건 정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지금 기술금융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한 차주로는 한 14만 차주 정도를 하고 있고요. 금융이 한 100조 가까이 지금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데이터 기반의 R&D 지원이라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데이터 기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데이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저희들은 기업들에 대한 기술 평가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 데이터가 그러면 의미가 있냐 없냐
사실은 저희들이 10만 차주에 대해서 기술금융을 지원한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술기업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보면 기술기업들이 굉장히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기술기업들이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저희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래서 조금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조금 섞여서 기술 R&D 지원이 되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투명하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은 기업을 평가할 때 실사하고 또 기술력의 평가 항목들을 쭉 가지고 있거든요. 또 그런 항목들이 이미 4, 5년 있으면서 검증이 된 평가 기준입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그런 민간에 뛰는 데이터들과 공공의 데이터가 좀 이렇게 섞여서 R&D 하는데 제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견 고맙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그 플로우에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 드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냥 확정하겠습니다. 여기 두 분이랑 맨 뒤에 한 분까지 해서 그 세 분 의견을 마저 듣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산업기술평가관리위원회 김창훈 연구위원입니다. 지금 이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 상당히 좋은데 중소기업 R&D라 하면은 그 책임자가 누구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중기부인가? 그냥 중기부는 예산이 1조라는 말이죠. 그런데 타 부처에서 중소기업 지원이 2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방향 흐름이 중소기업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총 대장은 중기부 장관이다 그러는데 실제 각 부처의 그 장관들도 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역할이나 그 어떤 그 우수 유망 기술 이런 것들이 추출하는 것이 기준이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에 보면은 산업기술 정책이나 또는 그 정책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는 어떤 혁신 정책 이런 수립은 많이 하지만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기술 다른 부처에 총괄할 수 있는 만큼의 멤버는 실제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SBIR 그 프로그램 이런 걸 봐도 미국의 중소기업 그 쪽의 역할은 각 부처에 맡겨놨고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부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각 부처들이 정책을 잘할 수 있도록 그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또 기술 개발을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그 제시를 하고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에도 자꾸 1조를 가지고 이런 그 유망 기술 찾고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빅데이터 이렇게 가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20조 중에 이 그 말씀하신 이런 배경들이 33조를 가지고 좀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또 중소기업부는 더욱더 각 부처 간의 그 역할을 더욱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인식이 가서 중소기업은 각 부처에 다 하고 여기에 대한 총대장은 중기벤처부 장관이다. 이렇게 인식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야 되지 않냐. 그건 아까 누가 그 철학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좀 그런 쪽으로 좀 그 전제를 폭넓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요 앞에 계신 분. 네, 저 아이뉴스 24의 최상국 기자라고 합니다. 저기 문영호 박사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오늘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그 연구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과제, 연구개발 그 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출연연 과제나 대학의 과제에서부터 먼저 적용해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검증이 되면 기업적으로 확장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전에 플로우 의견 다 듣고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계신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있는 장보영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출연연과 대학에서 하는 R&D와 중소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R&D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출연이나 대학교에서는 최고 기술 개발을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기술 개발 역량으로 이렇게 충분히 공개를 할 수 있지만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그것이 충분히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기업의 기밀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어 본다면은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를 쓸 때 기업은 질문을 자주 합니다. 설명회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 개발의 최종 목적이라든지 최종 결과, 아웃풋, 스펙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해야 됩니까라고 물었을 때 저희들은 공개해야 됩니다라고 사업 계획서에 담아야 됩니다라고 하고 그걸 만일 담을 수 없다면은 기업의 자체 자금으로 개발하셔야 됩니다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말을 걸었을 경우에 실제로 공공 데이터에서 그렇게 나오는 데이터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공공의 중소기업 R&D를 대변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사실은 좀 궁금하고요. 또 실제로는 성과이라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 정부 개발 자금을 통해서 그 성과를 매출액으로 예를 든다면 그 매출액이 자기들이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내야 될 몇 년간의 로열티와 기술료와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직하게 그 매출액을 소개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들을 가지고서 과연 정부 데이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그 분석할 수 있겠냐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개발의 내용과 이후에 향후에 개발해야 될 미래 투자 대상의 기술과의 괴리가 워낙 큽니다. 그 괴리를 실제로는 정부 지원에서 사실은 충분히 메꿔줄 수 있는 역량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지 어디에 분야라 하는 것들은 이미 기업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데이터의 과거 데이터와 미래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두 개가 된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출연연이나 대학부터 파일럿을 먼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걸 가지고 문영호 박사님께 질문하셨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것 질문 주셨는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문영호 박사님이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까 토론자도 그렇고 그리고 그 플로우에서도 그렇고 부처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김영태 국장님이 마지막 발언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예, 문영호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중소기업 R&D는 사실 복잡합니다. 이 기술만 볼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출연료나 국가 R&D, 기초 R&D에 이런 걸 좀 적용해 볼 수도 있잖아. 사실은 뭐 그런 쪽으로 적용하는 건 이보다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그쪽에 기술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데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R&D라는 게 R&D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산업 그리고 제품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기업 시장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효용 가치는 중소기업이 그렇게 도와주면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마이다스 손처럼 처음부터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은 중소기업 R&D 활동이 제품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쳤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센싱하면은 효과는 중소기업 R&D에 훨씬 더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반 출연료나 이런 데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한 수주라든지 경쟁력 이런 기술적 관점이나 과학기술적 관점만 보는 것은 그런 쪽에서는 좀 더 포지션에서 충분히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키아트에서 오신 분이 이제 하신 것 중에서 중소기업 R&D에 대해서 또 이제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나 이런 거를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걸로 모든 걸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다고 보여지지 않지만은 지금 시작도 안 했고 지금 이제 제안 형태로 뭐 어떤 방향성만 이제 정립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진행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R&D 활동이라는 그 자체도 이제 복잡하고 그리고 기업하고 연계되면은 기업의 다양한 그 노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나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100m 가는데 50m 미리 가서 좀 출발하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20m라도 앞서가 있으면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 나머지 80%는 20% 앞에 가서 80m 달려가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내재화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자기 IP 이런 거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해결이 가능하겠죠. 중소기업 뭐 많은 중소기업들이 뭐 다이슨 같은 게 뭐 몇천 번 해서 실험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시행착오라든지 장인 정신을 가지고 수많이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한 10% 20%덜 시행착오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태 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결론은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로. 예, 처음에 왜 시켜가지고. 아니 사실 뭐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들을 여하이 교묘하게 성찰하고 좀 판을 바꿔야 한다면 판을 바꾸는 방법을 찾아낼 것인가, 또 책임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것인가가 뭐 작은 저한테 주어져 있는 큰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두 가지만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뭐 답변이라고 하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간 DB하고 정부 DB를 좀 같이 좀 쓸 수 있는 그런 고민에 대한 얘기는 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정보를 이용한 정보의 사업화가 상대적으로 잘 안 돼 있는 나라라서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정부가 너무 많은 정보에 대한 그립을 세게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야이 잘 풀어갈 것인가 하는 환경적 요인들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의 변화무쌍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활용해서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의 정보는 가급적 많이 공개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발표자도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실제로 중기부가 중기 R&D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근본적 질문도 내포하는 퀘스천인데요. 중기부가 생겼으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생겼다면 그냥 중기청으로 있었다면 그냥 뭐 이렇게 맞고 저렇게 두드려 맞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로키로 가면 되는데 이제 부가 되어서 어쨌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로 가고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델들을 뭐 중기부가 다 만들어낸다, 이건 오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툴이 R&D라고 하면 의아히 이 툴을 좀 혁신적인 대로 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런 맥락에서는 중기부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게 본질적인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아이디어 많이 주시고 하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게 결국 중소기업 R&D 역할, 또 중소기업 R&D 정체성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건데요. 뭐 좀 더 미래 먹거리 쪽으로 중소기업들이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야 될 거 아닌가라는 작은 생각이 있고요. 뭐 조금 더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만은 조금 그냥 러프하지만 과감하게 좀 말씀드려 보면 중소기업도 난제 해결에 좀 뛰어들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기후 변화 이슈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 에너지 이슈 또 뭐 지금 우리 미세먼지 이슈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고령화 또 뭐 소비자 생활의 어떤 질적인 향상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그런 이슈들을 중소기업들이 좀 건드려가는 그런 R&D는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그게 시장에 어떤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갖고 올 만큼 역량이 중소기업이 되는지, 중소벤처기업부가 그거를 끌어낼 만한 잠재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퀘스천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중소기업이 뭐 좀 중심 경제로 가려면 건드리는 주제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 말씀을 좀 애매하게 드릴 수밖에 없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바꿔가는
그 혁명적 변화를 기대하지만 사실 누구도 내 일이 되면 다 책임질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다 넘기는 우리의 풍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한에서 책임을 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만은 그 아메바가 생각이 납니다. 아메바의 움직임이라는 게 모든 몸뚱어리 전체가 한꺼번에 휙 이렇게 가지 않고 어느 부분이 선도에 가면 뒷부분이 따라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커져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모든 중소기업을 다 전부 다 혁신 역량이 이게 엄청난 그런 기업으로 키울 수 있다. 정부가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자들 스스로가 갈 수 있는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는 것만 해도 나름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 감히 정부가 키워내야 한다는 역할은 일정 단계까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기업가들의 몫이니까 그럴 수 있는 기업가들이 확률적으로 누가 될지는 정부가 사실 체리 피킹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요즘은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정부가 나서서 깃발 이렇게 꼽아서 니는 갈 수 있고 너는 갈 수 없으라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선을 긋는 일 자체가 굉장한 모순이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감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전반의 기조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민관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자꾸 만들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제가 어느 정도 역할을 조금씩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다음 기회에는 요거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황한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합리적으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그 두 분 발표자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5분 토론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끝까지 플로우에서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 주시고 또 이 집중을 잃지 않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온 그 의견들은 저희 스태피에서 잘 정리 취합 발전시켜서 더 좋은 연구 결과물로 도출할 수 있도록 그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426회 스태피 과학기술 정책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